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모두가 축배를 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전체는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유독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는 정말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깊은 원인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왼쪽을 보면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찍으면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 오른쪽 2차 전지 섹터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무엇이 이 강력했던 성장주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하락은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업계를 동시에 강타한 네 가지의 아주 거대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네 가지 역풍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겁니다. 바로 미국에서의 거대한 정책 변화죠. 그동안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면서 설마 했던 우려가 이제 현실이 돼서 덮친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를 살 때 주던 보조금이 폐지된 겁니다. 이게 무려 7,5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큰 돈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선 차값이 확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사겠다 하면서 수요가 뚝 끊겨버린 거죠. 이걸 바로 수요 절벽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치명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역풍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객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말에요. 보조금 없어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차를 사려고 막 몰렸습니다. 이걸 선취매라고 하죠. 근데 그 반작용으로 올해 초에는 수요가 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마저 세금 혜택을 줄이면서 수요는 더 얼어붙었고요. 한마디로 가장 큰 시장 두 곳이 동시에 문을 닫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안 좋은 소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포드의 대규모 계약 해지 소식인데요. 이게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아니 이거 제품을 팔아도 제값을 받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커진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역풍입니다. 이건 배터리 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큰 돈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지만 시장의 돈은 항상 더 뜨거운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AI와 반도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 2차전지 섹터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점점 없어진 거예요. 투자자들은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배터리 주식을 팔고 반도체로 갈아탄 거죠. 자, 그럼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 하나가 지금 기업들의 생존 전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는 기술력이지 하면서 비싸도 성능 좋은 하이니켈에 올인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아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하면서 가성비 좋은 LFP 배터리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정 회사 하나만 바라보는 위험한 구조에서 벗어나서 미국 IRA 같은 규제에도 끄떡없는 탈중국 공급망을 직접 만들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대박을 노리던 고위험 전략에서 이제는 안정과 수익성을 챙기는 쪽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양극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전장의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종가 기준 주가와 함께 각 기업의 핵심 특징을 정리해봤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전통적인 하이니켈 강자죠. 유럽의 CRMA, 즉 핵심 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헝가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포스코티처엠은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원료 공급망이 최대 무기입니다. 반면에 LNF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LFP로의 전환을 그야말로 서두르고 있죠. 각자의 강점과 과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 LNF의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테슬라와의 하이니켈 계약이 사실상 무산되는 충격을 겪은 후에 최수환 대표가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는 LFP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했거든요. 이 말에서 그들의 절박함과 새로운 방향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테슬라만 바라보던 과거를 버리고 저가형 시장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바로 이 탈중국 공급망입니다. 그룹 차원에서 아예 원료를 캐오는 것부터 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죠. 이건 미국의 IRA 같은 규제 환경에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확실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업인 SKC가 4년이나 준비해온 양극재 시장 진출을 완전히 포기한 건데요.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불확실한 사업 대신에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이건 현재 이 사업 환경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승자와 패자를 가늠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회복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은 과거의 문제에서 미래의 회복 신호로 옮겨가야 합니다. 첫째, 누가 더 완벽한 탈중국 공급망을 갖추는가? 둘째, LFP라는 이 새로운 게임에서 과연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셋째, 거시경제가 살아나서 수요를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보다 수익성 방어가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배터리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가진 기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